4장. 길을 만드는 자, 바퀴를 만든 인류. 바람과 물결이 만드는 흐름을 본 인간은 생각했다. 세상은 움직인다. 그렇다면 우리도 움직일 수 있다. 사냥을 위해 걸으며 이동을 위해 무거운 짐을 옮기며 인간은 끊임없이 이동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장인의 머릿속에서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다. 둥글게 깎인 나무 조각이 굴러가며 흙먼지를 일으킬 때 그는 이 단순한 움직임 속에서 세상을 바꾸는 원리를 보았다. 바퀴가 태어난 순간 인류는 거리의 지배자가 되었다. 바퀴는 단지 짐을 옮기는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공간을 2배로 넓히는 기술이었다. 길이 생기고 마차가 달리고 사람들이 왕래하기 시작했다. 길이 이어지자 사람들은 서로의 물건, 언어, 문화, 사상을 나누었다. 바퀴는 움직임을 낳았고 움직임은 교류를 낳았고 교류는 문명을 성장시켰다. 이 작은 원형 하나가 인류를 지구의 주인으로 만든 위대한 여정의 또 한 장이었다. 5장. 도시의 등장. 인간이 자연을 설계하기 시작하다. 인간은 생존을 넘어 더 나아가 삶을 설계하는 단계에 도달했다. 강가에 모여 살던 사람들은 어느 순간 깨달았다. 흩어져 사는 것보다 함께 모이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하여 움막은 마을이 되었고 마을은 점차 더 큰 목적을 가진 집단이 되었다. 도시는 인간이 만든 최초의 거대한 시스템이었다. 벽돌 하나, 돌 하나가 쌓일 때마다 인간은 자연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우리는 단순히 살아남지 않는다. 우리는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든다. 도시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희망이 응축된 생명체였다. 거리에는 시장이 생기고 광장에는 철학이 태어나며 집집마다 불빛이 밝아지자 밤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사유의 시간이 되었다. 도시의 탄생은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려 했다는 오해를 낳기도 하지만 실은 그 반대였다. 도시는 자연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새로운 질서를 만든 것이었다. 도시가 세워진 순간 인간은 환경을 바꾸는 기술적 존재에서 세계를 설계하는 문명적 존재로 진화했다. 6장. 과학의 불꽃.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기. 문명은 인간을 편하게 했지만 인간은 편안함에 머물지 않았다. 그들은 보이는 것 너머의 세계를 알고 싶어 했다. 왜 별은 움직일까? 왜 계절은 바뀔까? 왜 물은 끓고 얼고 흐를까? 이 단순한 의문들이 세상을 바꿀 과학의 불꽃이었다. 갈릴레이는 하늘을 관측했고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에서 우주의 법칙을 보았으며 패러데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의 흐름에서 새로운 시대를 읽어냈다. 과학이란 결국 인간의 용기였다.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믿는 용기.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의심받고 비난받아도 끝내 진리를 찾으려는 용기. 세상은 과학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 사물 하나, 빛 하나, 공기 한 조각에도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을 때 인간은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라 우주를 해석하는 존재가 되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기 시작하자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다가올 거대한 혁명의 불씨였다. 7장. 예술로 영혼을 표현하는 존재. 도시가 몸을 키우고 과학이 지식을 넓혔다면 예술은 인간의 내면을 확장했다. 인간은 돌을 다듬어 도구를 만들었지만 더 정교하게 다듬어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었다. 생존에 필요 없는 것들을 만드는 능력. 여기서 인간의 위대함이 가장 선명해진다. 예술은 삶에 남는 시간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예술은 인간의 본질이었다. 가난한 시대에도 그림을 그렸고 혼란의 시대에도 노래를 만들었으며 전쟁의 잿더미에서도 사람들은 시를 읊었다. 왜일까? 예술은 인간이 나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느낀다 라고 외치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예술을 만든다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을 마음에서 꺼내 현실에 존재시키는 일,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행위였다. 이 능력은 인간이 지구의 주인일 뿐 아니라 영혼의 창조자임을 증명했다. 8장. 산업혁명과 인간의 재탄생.
18세기 세계는 갑자기 속도를 얻기 시작했다. 증기기관이 불을 삼키며 굉음을 내뿜을 때 인류는 다시 한번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산업혁명은 단지 기계를 만든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시간과 노동을 재정의한 혁명이었다. 기계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고 공장은 인간의 의지를 물질로 바꾸었으며 생산력은 상상을 초월하게 늘어났다. 사람들은 말했지만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 대체된 것은 불편함, 비효율, 그리고 끝없는 노동의 굴레였다. 오히려 인간은 손의 노동에서 벗어나 머리와 상상력을 활용하는 새 시대를 열었다. 인류는 산업혁명에서 육체의 속박을 풀어낸 존재였다. 속도는 빨라졌고 거리의 개념은 무너졌으며 문명은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 시기 인간은 자신에게 말했다. 우리는 불을 다루고 도시를 만들고 과학을 해석하며 예술을 창조해왔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계의 구조 자체를 다시 짠다. 9장. 인간이 하늘로 오르다. 하늘은 오랫동안 신들의 영역이었다. 인간은 바라볼 수는 있었지만 접근할 수는 없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인간은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믿지 않았다. 라이트 형제는 바닷바람이 부는 언덕 위에서 작은 비행기가 들썩이는 순간을 보았다. 그 첫 순간 하늘은 더 이상 신들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인간이 날개를 얻은 것이었다. 하늘을 나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공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상상력의 승리였다. 수천 년 동안 꿈으로만 존재하던 일을 현실로 만든 것이었다. 새의 깃털을 부러워했던 존재가 이제 구름 위를 항로로 삼고 대륙과 대륙을 순식간에 연결했다. 인간은 더 먼 곳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하늘 위 또 다른 하늘, 지구 너머의 검은 공간을 향해.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우주시대 10장. 지구 밖을 향한 도전. 1969년 한 사람이 달 표면에 발을 디뎠다. 그는 느리고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움직였지만 그 발자국은 인류 역사에 거대한 궤적을 남겼다. 한 사람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다. 달에 선 인간은 지구의 생명체가 더 이상 지구에만 머무는 존재가 아님을 선언했다. 인간은 처음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바라보게 되었다. 우리는 어쩌면 우주 속에서 가장 고독한 생명체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주는 인간의 호기심과 의지 앞에서 더 이상 닫힌 세계가 아니었다. 우주선은 매년 더 멀리 나아가고 기술은 더 빠르게 진화하며 인간은 행성을 넘어 별을 향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이 꿈은 증명한다. 인간은 단지 생존을 걱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주를 개척하고자 하는 정신의 존재임을. 11장. 미래의 주인 인간은 왜 계속 위대할 수밖에 없는가? 과거를 돌아보면 알 수 있다. 인간은 언제나 한계를 넘었고 불가능하다고 믿어지던 벽을 허물었다. 불을 다루고 바퀴를 만들고 도시를 세우고 과학을 발견하고 예술을 창조하고 산업을 혁신하고 하늘을 날고 우주로 나아갔다. 이 모든 역사는 단 하나의 결론을 말해준다. 인간은 위대하다. 그 위대함은 힘에서 나오지 않았다. 인간은 자연의 다른 생명체보다 약했다. 하지만 인간은 생각했고 꿈꿨고 만들었고 도전했다. 진정한 위대함은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만들어내는지에서 온다. 그리고 인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무언가를 만든다. 미래의 인간은 더 높은 지식을 얻고 더 넓은 우주로 나아가며 더 깊은 의미를 찾고 살아갈 것이다. 지구는 인간의 집이었고 인간은 그 집의 주인이었다. 그러나 인간은 이제 그 집의 문을 열고 더 큰 세계로 향하고 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넘어 미래를 만든다.